화면은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예, 한 주의 이슈를 털어보는 기자TV 충북 메이커스의 경철수 편집장입니다. 이번 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 뉴스라인의 김대균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자TV는 한 주의 이슈를 털어보는 그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뒷담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유튜브와 그리고 SNS를 통해 동시에 라이브로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이번이 이제 3회째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슬슬 이제 반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주변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은 일단은 한 주의 이슈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충청 뉴스라인의 김대균 대표 기자께도 충청 뉴스라인에서 한 주 동안 이슈 같은 보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간단히 브리핑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 한 주 보면 지난 5일이었죠. 김수갑 제21대 충북대 총장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김 총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보도된 것처럼 동문 출신의 최초의 총장이라는 이제 화제를 낳았습니다. 예, 충북대 법학과 1회 졸업생이시고요. 1996년 8월부터 충북대 교수로 재직해 왔습니다. 충북대 법과대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는데요.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전국 최고의 공립대학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이었죠. 그 총장 선거에서 467표, 그러니까 61.6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에 오르셨었습니다. 당시 그 입학정원 확대, 기금 총액 1,000억 원 달성, 캠퍼스 다국화를 통한 상생발전,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 시스템 구축 및 미래 대응 연구소 20개 육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으셨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김 총장님이 취임식 하는 첫날 행보로 고고미술사학과의 김춘실 명예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수학양성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는 이걸 이제 공식 행사로다가 총장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제21대 총장으로 공식 행보를 이제 시작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장선배 충북도의 의장 얘기인데요. 지난 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했습니다. 전국 시도의 의장 협의회 차원의 면담이었다고 하지만 뼈있는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우선 지방분권 개헌의 조속한 재추진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과 관한 국회의 협조를 의뢰했는데요. 이미 나온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재정권 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 특이점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후보자의 결성을 허용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제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장 의장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날로 이제 증대되는데 지방정부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의 틀에 갇혀 있다는 이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5일 민선 7기 공약 5대 분야 130개 사업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우선 청주시와 공동공약으로 1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 건립을 내걸었다가 한 해 6회 안팎 열리는 프로야구를 위해 1,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적 부담을 느껴 장기 과제를 남기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죠? 많이 보도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프로축구 유치 중단에 이어 이제 프로야구 팬과 체육인들을 우롱했다는 이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우선 이 지사는 이제 민선 7기 공약을 신규 공약 위주로 선정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혁신 성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시나 핵심 공약인 강우축 개발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과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4차 산업 벨트 등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의 논란은 또 있습니다. 다른 곳은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요. 저희 충북 메이커스도
사실 이게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기사에 비해서 조회 건수가 많이 안 나와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개는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말씀해드리면 뭔 내용이냐면 민선지기 공약사업에 투입될 총 예산이 18조 3,916억 원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중 임기 내 38.8%인 7조 1,341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임기 후에 53.0%에 해당하는 9조 7,527억 원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 재원 방안 마련은 이제 역시나 국비확보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10조 1,200억 원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군비와 민자 유치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다 있네. 생방송 중에 막 전화가 오고. 죄송합니다. 예. 저기 신동준 씨, 여보세요? 신동준 씨, 지금 방송 중이에요. 죄송한데 오면 되거든요.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 거지?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역시나 재원 방안 마련은 이제 국비확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두 시군비 민자 유치를 해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3선 지사입니다. 3선 달성에 성공하셨는데요. 이제는 다음 지방선거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더 큰 일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사가 바뀌거나 하다못해 지방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 바뀌면 행정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존치가 불투명한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고 만약에 다음 지사분이 이 앞선 지사의 어떤 이런 정책 공약을 재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빠져버리면 앞서 투입된 조기 재정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혈세를 낭비하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 한 주의 소식을 충북메이커스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방송 중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후배가 오기로 했는데 아마 가도 되는지 물어보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 주의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옆에 충청뉴스라인의 김대균 대표기자하고 한번 한 주의 이슈들을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역시나 또 재량사업비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전에 그럼 그건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충청 뉴스라인만이 또 한 주의 이슈로다가 만드는 충청 뉴스라인 뉴스메이커가 됐던 소식들이 사실 있거든요. 청주시 잔반 제로 운동이 사실 뭐 효과가 좀 없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사실 군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던 시기에 짬장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이 짬장이 뭔지 아시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는데 잔반 같은 거 남기지 않는 거거든요. 네. 시판파지 똑바로 하십시오. 보행공격 확실하십시오. 이 짬장이라고 합니다. 이 짬장. 그래서 제가 교육생 시절에 잔반 남기지 않는 했던 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요.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네. 혹시 청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반 제로 운동을 아시나요? 제로 운동이라 하면은 관내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시가 제작한 쿠폰에 스탬프 확인 도장을 5회 받아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자원정책과에서 시자원정책과에 제출하면 종량제 봉투 20리터 10장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그 이외에 또 이제 연말에 이제 공모를 받은 업주들이 이제 쿠폰을 정산하면 50리터 종량제 봉투를 60매를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공모를 통해서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올해 8월 지난달에 들어서 113개 업소 36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지지부진한 그런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나는 것들을 다시 체크해 보게 되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 카페나 이런 곳에 가면은 스탬프를 찍게 되는데, 음식점에서 이렇게 그 폐기물 제로와 그 자원화, 그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정말 홍보의 부족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청주 시내 식당이 상당할 것 같은데, 네. 130개 업소 360명 참여했다면 이거 상당히 적은 거 아닌가요? 예. 특히 담당 주무관들이랑 이렇게 공무원들분이랑 얘기를 해본 바로는 저희가 통합 청주시가 된 지 불과 3년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홍보 활동이 됐는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분포도를 봤더니 청원구는 거의 없을 정도였고, 시내 경우 성안길에 정말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2014년 7월에 통합 청주시 출범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사실 그동안 말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화학적 융합은 안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권이 청원군 지역은 한승형 구제 청원군 지역은 예.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성안길은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성안길도요? 네. 청주 성안길 하면 사실 대표적인 청주의 상권인데 그러니까요.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주무관님이 그동안에 뭐 선거다 뭐다 해서 바빠가지고 신경 못 쓰였나? 특히 스탬프 이제 도장 좀 문제점을 또 제기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스탬프 관리 도장을 이제 업주분들이 직접 하시는데요. 제작은 청주시에서 해드리고요. 그 사업비는 또 3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주 측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잔반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나선 이제 스탬프 도장을 찍는데, 이 미묘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호객용으로 전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업주들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호객용으로 전략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청주시가 일일이 이제 그 지금 360여 개의 업체들을 이제 네. 참여하고 있다는데, 그 업주분들의 관리 방안들이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제 어떤 종량제 봉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어떤 대책 방안으로 이제 호객용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스탬프가 참 잘했어요.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주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렇게 받고? 예. 정말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음식 폐기물 제로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무색해야 할 만큼의 그런 어떤 그 관리 방안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원화 방안들을 다시 내놨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사실 잔반 처리 잘 해야죠. 네. 사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걸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청주시 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해서 퇴비화해가지고 또 한동안 히트친 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잔반 처리 관련해서도 지금 충청 뉴스라인의 특종 기사인데요. 단독 기사. 네, 좀 관계 당국에서 청주시 그 담당 주무관님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그럼 그 밖에 또 준비하신 소식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스쿨 미투가 많이 이제 대중화되고 이제 많이 두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난 5일이죠. 청주 성안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미투 공동연합 행사 개최했어요, 그죠? 근데 기자들도 사실 잘 몰랐는데 우리 발빠른 민한 기자 현장에 다른 거 취재하러 가셨다가 우연히 보고 취재하셨다고 그러는데 내용 좀 전해주시죠. 지난 5일 충북 미투 시민행동은 스쿨 미투에 대해서 학교 경찰은 이거에 대한 응답을 하라는 그런 촉구의 집회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충북 시민 미투 행동은 우선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청주 성안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미투 공동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함께 참여하셔서 참여하거나 혹은 본인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뭐 시민 미투 행동에서 그렇죠. 예, 주장하는 것은 이제 최근 스타 강사로 엘 교수로 이제 유명한 그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의혹과 관련한 네. 그 일들이 이제 촉발이 됐던 거죠. 수사가 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사가 개시를 됐다고 이렇게 편집장한테 말씀하셨는데, 지지부진한가요? 네,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서 이제 강력한 촉구 의미를 그래서 요구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 스쿨미투 그 다른 데는 몰라도 대학도 그렇지만 지성의 요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곳에서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그죠? 그 교육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한데 잔 없는 나라의 인재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성의 요람인 대학이 이렇게 썩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거든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 미투 시민행동이 스쿨미투 없애기 위해서 이거 사실 캠페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지나가시던 시민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한다니까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그날 뭐 또 행사도 있었다 하던데요. 언론 보도판 뭐 이렇게 놓고서 그 뭐 스티커 붙이는 것도 하고 의견 듣는 네. 것도 하고 그래서 시민과 함께는 미투 운동 맞죠. 그죠? 미투 뭐죠? 미투 선언인가? 미투 공동의 날이라고 네.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하던데. 네. 아무튼 이 뭐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말 위력은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는 없고 그렇죠. 약자인 어떤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조사에 응답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근데 멋있는 말인데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약자인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조사하기 쉽지 않고 네. 그 위력은 정말 위력은 위협적이죠. 위협적이다. 네. 그러네요.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건 상당히 위력적인데 이걸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니까 그 약자 입장에서 그죠? 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뭐 다른 뜻은 아니고 그 말 자체가 너무 멋있네요. 금방 다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뭐 소식 준비하신 거 있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짠 거 아닙니다. 네. 뭐 아니, 어려운 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 네. 어제 일입니다. 요즘에 KTX 오송역 명칭 개정과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일고 있고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M&N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해명하는 시간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뭐 내용은 이미 보도가 돼서 말씀드린 어제였는데요. 사전에 그 청주시 전체적으로나 보면은 이제 KTX 오송역 개명의 필요성은 이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송이 사실 신행정 수도라고 했던 한때 그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오송역,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에서 KTX 세종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종역이 들어설 경우는 오송역의 존재감이나 또는 오송역수권 개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차원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명명칭을 이제 개정할 때가 됐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하고 그동안에 이런 그 KTX 오송역 명칭 개정 시민위원회에서 청주시와 M&N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사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뒤늦게 조사 과정 속에서 이장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게 조작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의혹이 불거지고 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청주시와 M&N 리서치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 위해 청주시 브리핑을 위한 브리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자기네들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이제 연구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의 영명 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몰라서 우리는 어디에 편성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불공정 시비를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장단위 분들한테 자기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 876명 중에 한 300여 명만 대면 조사하고 500명 정도는 원래는 전화 설문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죠.
뭐 사실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경험상 비춰봤을 때 낮에 전화를 해봐 받을 사람도 없고 또 연령대별 20, 30대라든지 분포도를 봤을 때 정확한 조사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800여 표를 다 대면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몇 개리나 이런 데에 오송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절률도 많았고 네. 또는 가도 빈집이 많고 시골 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가 이장분들이 800 이건 이제 추정치입니다. 그분들도 정확히 기자들이 질의에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근데 답변을 요구하니까 억지 춘향은 사실 나온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876명 중에 한 10% 정도는 한 87명 정도는 이장단에서 대신 자기 기입 방식으로 받아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언론기법,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법론, 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대면이라는 건 이제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그거를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그렇죠. 집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려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전화 여론조사나 이런 전화 여론조사는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대면 기법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일부는 설문지를 사실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장이라는 그 직책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서 아무리 자기 기입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찬반에서 의견을 물을 때 공정한 답변을 과연 했겠느냐. 그러면 이장이 가서 찬성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성해야지.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슈. 이렇게 하면 과연 그게 공정했겠느냐. 이제 그래서 또다시 공정성 시비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M&A 리서치의 그 정영수 이사나 또는 그 청주시 관계자는 이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전체 여론조사를 봤을 때 한 10% 정도라면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봤을 때 그게 찬반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민주적 절차도 따라야 되지만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북이 뭐 대적인 여건, 대내적인 여건, 뭐 청주의 어떤 입지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잡음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결과가 어떻든가 잡음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당장 청주시 입장에서는 한국철도설공단이나 한국철도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의 영명 개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개칭 요청을 하겠다. 이제 개정 요청, 그걸 합쳐서 이제 개칭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논란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죠, 12일쯤에 화요일인데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가지고 재조사를 할지 재집계를 할지 이런 걸 이제 뭐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시민위원회에서 여론 재조사를 하자고 해도 그렇고 또는 재집계를 하자고 해도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와도 한 번은 이렇게 좀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는 믿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령 거기에서 대다수가 정말로 명칭 개정을 원하고 그리고 명칭을 개정이 된다라면 세종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세종시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청주 오송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75% 이상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결론이 나도 문제는 뭐냐면 과연 오송의 몇 개 리에 우리는 오로지 오송 그 역으로다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몇 개의 주민들이 재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승복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위원회에서 그거를 바로 잡아주고 또 결정을 내려서 재조사라거나 재집계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민주주의 국가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견 수렴과 된 민주적 절차상 문제만 없다라면 다수결에 의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거 위해서 만약에 죄송한 얘기지만 오송 일부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거에 승부를 못하겠다고 하면 청주시는 계속 행정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지역의 불협화음은 여전할 것이다.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이런 걸 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참 궁금증이 있었던 게 네. 청주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2달여간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직접 조사, 네. 대면 조사를 하다가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0%를 이장들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면은 아니 10%를 주지 말고 의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끝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다니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한 상황들을 만들었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도 좀 의혹이 앞섰다. 이제 과유불급이다. 뭐 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옆에 우리 김대균 대표이사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질문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그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정 이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뭐였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을 받을 때 대면 조사를 하면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욕심이니까. 왜냐면 정확한 결과라든지 응답률이라든지 이런 게 신뢰도와 연결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표본 샘플을 지역별로 안배를 했을 때 가서 부재 중이거나 못 받으면 그거는 이제 미응답률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김대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은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계속 남아있다가 부재 중이었다라는 들어오시는 주민한테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욕심은 앞서는데 또 그냥 빼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장분들한테 부탁을 했다. 이장분들이 그냥 가서 설문지 써줘요? 그러고서는 그냥 갖다 줬을까? 그렇게 했다라고 믿고 싶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조사원이 가장 아까 이 신뢰도 문제를 얘기할 때 기자회견장에서도 그 정 이사님은 이제 M&A 리서치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대전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연구소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역 정서나 지역의 어떤 이견에 있어서 자유롭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유롭다, 이해관계에 자유롭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정신을 끝까지 유지를 했다라면 이장들이 받게끔만 안 했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던 거죠. 있을 이유가 그렇죠. 없었죠. 예. 그리고 행정 절차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저기 이승훈 전 시장이나 아니면 고전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계속 영명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뭐 지난 뭐 4년 5년 동안 결국 못했거든요. 그게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였고 또 출입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 시에서도 제기를 했고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시민위원회라는 거를 어떤 객관성이나 공신력을 뒷받침하게끔 하려고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나 여론조사기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일 불쌍한 게 그 시민위원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하지만 왜냐면 속된 말로 시민위원회는 똥 밟은 꼴이 됐었어요. 왜냐면 나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고 뭐 칭찬을 못 받을 지언정 뭐 반대급부들에 있었던 욕도 얻어 먹을 수 있는 상이었는데 그래도 나름은 공신력을 가지고 뭐 거버넌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건데 근데 잘 조사해가지고 공신력 있게 조사했다고 해서 제3회 여론조사기관 민간기관에서 해준 걸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작이니 뭐니 이게 나오니 그 시민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다 시민단체 운동가들인데 그분들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완전 제가 봤을 땐 참 그런 부분도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에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충북 메이커스가 충북을 만드는 사람은 충북 메이커스거든요. 왜 충북 메이커스냐면
이제 저는 오로지 충북밖에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충북이 고향이고 청주가 고향이지만 충북이 고향이고 충북 발전을 생각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기자 입장에서는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양보할 부분 양보하고 좀 충북 도민들이 하나로 단합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충북도가 처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세종역 신설과 동시에 우리 오송역세권 개발은 물 건너갈 수 있고요. 민간에서도 수주화 계획을 다 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 쪽으로 다시 도나 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시기에 의하면 중앙부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역이 생기면 누가 오송역에 내려서 오송역을 이용할 것이며, 또 유일한 국토의 X축을 중심으로 한 환승역이 과연 재구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철도산업의 메카로도 만들겠다고 도가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의 미래 먹거리도 충북도가 또 빼앗기는 꼴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영명 개정부터 이렇게 난제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운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청권 공조한다고 하고 충청권 상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는데, 지금 세종시는 마위회를 선언했고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 양승조 충남지사님께서는 세종시 편을 들으셨어요. 뭐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충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해안 그 황해권 개발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세종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종역에 KTX가 들어오는 게 절대적 유리하고요. 스마트 물류고속도로가 자기네들하고 더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는 소외되면 소외될수록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정질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정말 저희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양반의 우전 충북도 그 충남 대전 세종 발전해 가는데 낙후돼서 언제까지 우리 우물안 개울처럼 우리끼리 아둥바둥 싸우고 있을 겁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사실 옛날에 그 KT 오송역 끌어올 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때 활약하셨던 분들이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안타깝게 고인이 되셨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그 결의가 느껴지고 하다못해 뭐 고속도로 저기 터널을 폭파시키겠다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정부에 신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과연 우리 충북도가 시민운동가들이 모두 또는 도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결의를 갖고 있는지, 지역 발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고요. 우리 여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김대균 대표 기자는 충북이 청주의 생활권이고 고향 한편은 고향이긴 하지만 아버지도 그러시고 고향이긴 하지만 그 충남 대전도 시장을 두고 있는데 너무 충북 메이커스 위주로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죄송하지만 저는 청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도 없이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거기까지 하시죠 뭐.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좀 한 주에 이슈터리를 하고 또 그리고 한 주 이슈에 뒷담화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후에는 뭐 기자 TV라는 얘기도 하고 왜냐면 기자들이 만들어가는 TV니까요, 그죠? 근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참 투박하지만 이 생방송의 묘미가 이런 겁니다. 지금 SNS 쪽이 지금 화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옆에 김대균 대표 기자가 그걸 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준비가 됐네요. 네. 그 재량사업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네. 그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초선 의원 5분이 좀 뭐 정말로 의욕차게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재량사업비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포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초선 의원들이 뭐 왕따를 당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모 일간지에는 사실은 재량사업비를 포기하고 안 받겠다는 의원이
동료 의원한테 또 재량사업비 편성해달라고 했다고 보도가 되면서 지금 여러모로 이제 시민 운동가들의 지지를 받는 이 초선 의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우리 김대균 대표 기자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일간지에 보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거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 유모 의원님 얘기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기하자는 걸 얘기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자기 동네와 관련된 지역과 관련된 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의원이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량사업비가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이 돼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해서 가는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로 돌리고 혹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재량사업비, 소규모 주민수건사업비는 이제 폐쇄된다는 의견을 모은 거는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알고서 그랬다라면 그건 뭐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빚어졌던 일이고 그 후에는 이제 각성을 해서 재량사업을 폐쇄된다는 의견에 동조를 했던 거고요. 최근에 또 충북 시민단체가 또 도의회 앞에서 또 네. 이렇게 그 도의회 의원당 1억 원 재량사업비 편성 폐지하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난주 있었던 일인데요. 그 충북도의회 첫 회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11대 충북도의회 이제 정례회 1차 첫 회의가 이제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그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이제 29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이제 구성된 상설협의기구이죠.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희 충북 메이커스 TV는 영상 뉴스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당일날 이제 연대회에서 그렇게 피켓시를 하게 된 거는 이미 그 재량사업비,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재량사업비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미 예산의 추경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 추경을 처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규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보도돼서 다 알겠지만 의원분들은 2014년도에 의정비 인상과 더불어 스스로 특권의식 내려놓고 폐지하겠다는 재량사업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이 또한 주민참여 예산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사업을 해결해주는 사업이니까. 근데 우리 김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뭐 재량사업비는 대체로 다 SOC 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뭐 마을 앞 터널, 뭐 마을 앞 진입로 넓히기, 포장하기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사실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다양한 분야의 사업, 그러니까 그 진정으로 그 지역 주민들 지역에 필요한 거죠.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와 같이 써서 내서 또 그 주민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마을 앞 진입로 넓히기나 포장 공사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쓰임새도 다양하고 필요한 사업은 사실입니다. 근데 의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면 갈수록 뭐 아까 좀 화두에 벗어나겠는데 그 초선 의원들 그 의회 전반적으로 좀 왕따 문화 이거 안 된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따 문화. 이 사실 그 청주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안타깝게 경선에서 좀 떨어진 이광희 의원이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또 화제가 된 글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초선 의원들이 이게 지울 짐이 아니라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짐을 이제 초선 의원들이 지워서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김대균 기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뭔 얘기냐면 사실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선 의원들은 자기네들이 그거를 활용하고 써왔기 때문에 또 부탁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의원들이 먼저 특권의식 내려놓기 하면 초선 의원들이 따라가기 쉬운데 초선 의원들이 이 짐을 지고 있으니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시민사회단체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뭐 왕따를 시키면서 그런다면서요. 뭐 의회가 원내가 무슨 저기 시민사회단체냐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한다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김대미 기자님 논평 좀 해주시죠. 이런 우선은 이제 독수리 오영재라고 하는 초선 5명 의원이 이렇게 그 간담회까지 열면서 이렇게 주민 수건 사업비에 대해서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앞서 또 지난 4일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지방의원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충실하자고 했고 민주적인 그런 절차와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해서 강력한 폐지 촉구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 초선 5명에 대해서 같은 여야를 막론하고 나선 이렇게 뭐 표현을 좀 격하게 하자면은 죽이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살벌한데요? 예, 뭐 실제 죽이는 건 아니겠죠? 네, 실제 죽이는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왕따시키고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을 주자. 초선이니까 뭐 알면 뭘 알겠어. 이런 뜻이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참여연대에서 그 대놓고 왕따 문화에 대해서 지적하는 논평도 냈어요, 그죠? 네. 뭐 워낙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지역 언론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근데 기자가 개인적으로 그걸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때 사회적 문제에다가 학내와 왕따가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사회에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나 이런 왕따 문화가 있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더더군다나 의회는 사실 신성한 곳이거든요. 주민의 대의기구이고 또 담론회장인데, 그 담론회장에서 초선이고 계급장이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다 자기 지역구, 왜냐면 신성하게 지역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초선이 뭐 중요하고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뭐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이런 걸 원했고 이렇게 활동하길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날 뽑았다라면 당연히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자기 주장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원들을 따시킨다라면 이거는 그러면 누가 다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거 적폐 중에 적폐예요.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왕따구나. 85만 인구에 그 유권자 표 받기 위한 어떤 이런 이 수단들 정말 지방의원들의 인식 차이가 이 재량 사업비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뭐냐면 우스갯소리지만 그 언론사도 뭐 기자들이 그 평상시에는 기자들이 갑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뭐 행사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이제 의료 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방의회 의원분들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선거철만 되면 90도로 인사받는데 선거 딱 끝나고 나면 그 사실 얼굴 뵙기도 쉽지 않아요. 그 워낙 지체 높으신 뭐 영감님, 대감 마님들이시라서. 근데 그래도 지방의원분들은 생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인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모범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자꾸 그런 안 좋은 패습이나 적폐를 따라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적폐라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더 나아갔다가 아무리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지만 또 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했습니다. 요번에 임시회를 지금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제가 임시회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실시간 영상을 보는데 이제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각 다선 의원들께서 이렇게 각 과장이라든지 담당 팀장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요번에 최근에 인사가 났습니다. 5급 네. 인사가. 근데 5급 인사라면 과장입니다. 네. 청주시에서는. 사무관, 예. 네.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임시회를 해놓고 이 무슨 답변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그 문제는 저희 브리핑룸에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그 인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시의회에서 이제 회기가 열려가지고 시정질이나 이제 의정질을 하잖아요. 근데 업무인계, 인수인계도 다 받지 않았는데 가서 무슨 뭐 대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인사이동을 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회기 내에는 가서 질의 답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인사 이후에 늦어지면 의회 회기를 좀 조정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우리 김대기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시민의 알 권리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요식행위지. 그게 뭐 아는 분은 다 알겠지만 아니 업무 이수인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내가 해왔던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가자마자 밑에 하다못해 물론 밑에 직원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이 취업해준 거 달달 외워가지고 발표하면 그게 제대로 진정성 있는 답변이 될까요? 더더구나 자리 이동됐던 헛헛 바뀌는 게 어디 있는데 차라리 제대로 된 시정질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전임자를 앉히든가 아니면 전임자를 앉히는 게 인사라든지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 의회 회기를 늦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충청 뉴스라인의 김대긴 대표 기자하고 충북에서의 경철수 기자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혹시 이 방송 위에 높으신 분들 보시면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죠?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네,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브리핑이나 기자실에서 모니터 하거든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 아니 저분이 무슨 과 과장님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가서 앉아서 저걸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이마에 등에 아주 땀이 줄줄줄 흐를 겁니다 지금. 아니 그것까지 보이셨어요? 네, 그 밖에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전달할 건 너무 많으나 네. 침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주 갈수록 좀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사전에 준비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본의 아니게 방송 중에 돌발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전문 방송인은 아닙니다. 근데 신문기자 생활을 꽤 했는데요. 오래 해왔는데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저희가 꼭 의무감이 있어라기서는 아닙니다. 다만 한 주의 이슈를 좀 정리해드리고 또 충북 메이커스나 충청 뉴스 라인을 통해서 보도됐던 것들을 또는 한 주의 이슈 중에 저희가 선택한 부분들을 독자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좀 보다 많이 알려져서 현실적으로 관철되고 좀 나아지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저희도 바쁜 시간 쪼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좀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박하더라도 이쁘게 봐주고 좋은 모습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옆에 충청 뉴스라인의 김대균 대표이사와 그리고 충북 메이커스 경철수 편집장이 함께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슈의 주인공도 좀 이 자리에 모셔서 같이 대화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유튜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SNS의 팔로워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아마 이게 좀 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주의 이슈를 털어보는 뒷담화라고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차후에는 기자들끼리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기사 TV라고 좀 명명하면 어떨까 지금 드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뭐 SNS를 통해서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차후에 아시는 분들 전화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뭐 이 방송과 관련해서 어떤 이름으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주시면 그대로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의견 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저 혼자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인사하시죠. 예, 김병현. 세 번째 맞으면서 긴장감도 좀 많이 이제 완화된 것 같고,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경철수 편집장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더 빠른 소식,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것이며, 말씀했듯이 저희 SNS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난 이것들을 토론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글을 남겨주시면은 전화로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